자, 법인세 제실기 제1강입니다. 책은 510페이지를 펴놓으시고 간단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칠판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책 진입을 할 때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진입했던 페이지가 그 5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회사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0, 50 이렇게 진입을 할 겁니다. 90, 50으로 진입을 해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법인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인 조정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상단에 법인 조정을 이제 클릭 한번 해보시면 법인 조정 원투가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원투가 아니라 여기 내용 꽉 차서 더 넘어간 투입니다. 그래서 원에 보시면 지금 제목이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얘입니다. 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얘가 지금 현재 1강이고요. 얘가 1강이고 얘가 1강이고 얘가 2강이고 얘가 3강이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수익 배당금 명세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 수업 안 하고 시험에 나오는 위주의 총 25개 수업을 할 건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이제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할 건데 시험에 일단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4번 4번 좀 주의하시고 2번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로 이야기하자면 중하 조금 쉽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나올 만한 빈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난이도는 중하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기업회계 매출액 우리 기업회계 매출액이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제 앞에 있는 회계랑 그다음 세법상 수익금액을 조정 계산하는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여기 수익금액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0번대 매출을 이야기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시험상 되게 중요하고 우리 초기 평가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까 400번대라는 말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등등등인데 유일하게 900번대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900번대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부산물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물의 뜻이 뭐냐면 그 주산물에 딸려 나오는 애들이죠. 내가 참치를 팔다 보니 참치알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부산물 이익도 세법에서는 얘를 900번대가 아니라 400번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애는 누구인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거 있죠. 차량 운반고를 매각했는데 생긴 이익 이런 것들은 900번대에 나오는 영업의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액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죠. 여기 왔을 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이런 문제에는 제품 매출 이런 거, 공사 수익금, 부산물 이익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형자산 처분이 이런 것들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데이터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말로 떠드는 것보다 이제 눈으로 좀 보는 게 좋겠죠.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문제는 이제 여기로 이제 내용이 이제 링크 걸리듯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여기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도 내용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링크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얘가 내용이 틀어지니까 이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내용 다 무시하고 따로 푸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가시죠? 근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같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정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뭐, 이 부분 또 바로 실기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정리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는, 바로 여기 갈게요.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제가 여기 PPT, 여기 귀퉁이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지 못 따라오시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금 1번부터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을 이제 불러오게 하는 장면이에요. 불러오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이제 1번은 400번대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2번은 당연히 부산물 이익할 때 2번을 입력하는 겁니다. 1 해볼게요. 1. 이렇게 1. 자, 하셨습니까?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매출 조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지 말고 F4 한번 키보드로 이용해 볼게요. 1F4. 이게 좀 많이 연습하다 보면 1F4가 자동으로 좀 숙달이 됩니다. 1F4.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상품 매출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이게 순서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탭.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는 얘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면 세무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얘가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데이터예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커서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 1F4. 그 다음 제품 매출 가서 탭. 방향키 밑으로 1F4. 공사 수익금 가서 탭. 1F4가 1이랑 F4가 같은 거 따로 다르죠. 1F4. 1이 매출. 1이 매출.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해도 됩니다.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해다 보니까 1F4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얘 숫자가 현재 문제에 주어진 6천 10억 8,460 그 다음 6억 500 오케이 이렇게 맞는지 확인했죠? 혹시 간혹 이제 얘가 안 맞는 문제가 나오면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회사 코드 들어왔는가? 이런 거. 시험 칠 때 전산 세무 이것까지 타고 오다가 법인세 문제 들어오면 회사 코드 바꾸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안 바꾸면 이제 문제 데이터가 틀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제 풀다 보면 이 데이터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조정해야 되겠죠. 자, 위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한 작업은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끝났어요. 자, 2번 갈게요. 자, 공사 현장별 공사 내역인데, 자, 이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왜 쉽냐고요?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단, 얘가 이론 시험으로 나와요. 얘가 이론 시험으로 공사 수익금이 올해 수입이 얼마인지에 관련된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하나 묶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요청자료라는 방안에 있습니다. 요청자료. 그 방안에 가보시면 각 회차별 이론 문제에 관련된 것을 모아서 풀이 한번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고 실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 어디 가냐면 이게 공사 현장별 수입 금액 내용이 요겁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 금액.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보면 이제 요 부분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그런데 그냥 시킨 대로 입력해도 답은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판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작업 진행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의미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작업 진행률의 의미, 굳이 몰라도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그런데 작업 진행률은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냐면 총 공사 예상 금액이죠. 총 공사 들어가는 예상 금액. 예상 금액 중, 뭐 예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중에서 실제 들어간 투입된 비용이죠. 실제 투입된 비용.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진행률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겠죠. 맞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표를 보면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총 공사 예정비 분의 실제 투입된 공사 누적액이잖아요. 맞죠? 총 공사 투입된 누적액.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진행률이 나옵니다. 간혹 문제에서 지금 현재 총 공사 예정비가 6억인데 총 공사 누적액은 5억이다 라는 뜻이에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83%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는. 자, 83%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야기야. 83%가 진행이 되었는데, 간혹 이 숫자를 거꾸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5억 써야 되고, 여기에 6억을 써야 되는데, 간혹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6억 넣고, 여기에 5억 넣고. 그럼 진행률 자체가 100%가 넘어버리죠. 근데 왜 그렇게 거꾸로 쓰시냐면,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을 시키지 않고 반대로 배열을 시켜주면 나도 모르게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의심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행률은 10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3%가 진행률이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뭐냐면 나의 수익 예상 금액이에요. 수입 예상 금액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나의 매출 금액이죠. 그 매출을 전부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83%까지만 인식하는 거죠. 매출을. 이해가시죠? 얘가 공사 진행률에 의한 매출 인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여기 총공사비 누적액과 총공사 예정비로 진행률을 계산을 하고 그 진행률을 우리 매출 금액과 곱하기를 해서 그 매출 금액을 정합니다. 근데 매출 금액을 정하는데 이런 거죠. 회계에서는 이만큼 잡았는데 세법에서는 야, 니 이만큼 잡아야 되는데 니 지금 적게 잡았잖아. 그럼 이만큼 뭐 한다? 수익 금액으로 더 입금 산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누적액과 회계에서 처리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되면 이 부분 입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여기 83% 중에서 전년도의 수익으로 남긴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겠죠. 빼고 계산을 합니다. 일단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공사명은 얘 입력하면 되겠네요. 물류창고. 자, 도급자는 시킨 사람이죠. 삼양화공. 도급 금액은 얼마를 매출로 남길 것인가? 7억 5천. 해당 연도 말에 총 공사비 누적액 5억. 총 공사 예정비 6억. 진행률이 83%. 이게 이제 100% 넘으면 의심해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무작정 입력하지 마시고. 그래서 누적 입금액이 7억 5천 중에서 지금 83%인 6억 2,400만 원을 너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너 지금까지 매출 얼마 잡았냐면 이만큼 잡았다는 거죠. 맞죠? 지금 보니까 정기말 누적 수익 예상 계상액이 얼마냐면 상단에 7천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렇지. 7천을 잡았고, 단기에는 수입을 얼마 잡았다? 3억 9천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만큼 더 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오케이. 밑에 거 하나 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하나 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공장 경성전자 4억 5천 1억 6천 3억. 오케이.
됐죠?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이만큼을 입금 더 잡아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누적 금액이 현재 하단에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있고 이 금액이 여기 수익 금액 조정 계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1억 8,996만 원이 가산이라고 합니다. 가산의 뜻이 뭐냐면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회계상 장부는 이만큼인데 세법상 장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플러스 입금 처리하는 방법은 F3 누릅니다. F3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축 키가 될 겁니다. 얘는 F3 조정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 부분을 빼고 여기는 1억 8,996만 원이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아래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억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밑에 두 번째 있죠. 공사 적당한 거 쓰면 됩니다. 조정 과목 때문에 문제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사 미수금 과속 요거 누르시면 되겠죠. 맞죠? 읽어보니까 공사 진행률 차이에 의한 공사 수익금 누락 인식을 입금사 내부 유무 처분한다. 얘를 엔터 치시고 여기가 채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의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을 이제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89960 플러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플러스 하면 유보 발생이 자동적으로 좀 잡아주는 케이스라서 K랩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제품 재고액 중 Y제품은 7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 얘를 이제 적성품이라고 하죠. 2020년 12월 31일 날 수탁자가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매출 잡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여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1차적으로 제가 먼저 한번 건들고 여러분들 요번에 만지는 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저처럼 하지 말라 비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을 했고 여기 중소기업 등 수익 금액 인식 기준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패스하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 여기에요. 여기를 클릭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저 혼자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 다르게 할 겁니다. 구분은 제가 이렇게 칠게요. 지금 현재 얘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아마 답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위탁 매출 이렇게 쓸게요.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엔터 치시고 근거 법령은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고 수익 금액은 900만 원이고 이때 원가는 7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질문.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번 900이다. 2번 200이다. 지금 요거와 요거의 차이인 200이 들어간다. 900이 들어간다. 수익 금액은 900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림상 이해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이 900은 여기에 들어가고 됐죠? 그 다음 또 나중에 조정 등록에도 넣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대응 원가는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수익 금액만 넣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나중에 세무조정에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나중에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와요.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900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런데 700이 안 불러지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700을 집어넣고 있어.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아까 보니까 가산이 있고 차감이 있잖아요. 가산이 900 넣고 차감에 700 넣고 있어요. 700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900만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F2 하시고 이제 따라 하십시오. F2 하시고 여기에
그 제품 매출로 갑니다. 이렇게. 가셨습니까? 엔터, 엔터. 900, 700. 저랑 지금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에 위탁 매출로 입력을 한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제품 매출로 입력을 한 케이스예요. 이해가시죠? 시험상은 둘 다 정답 처리됩니다. 둘 다 정답 처리되는데, 왼쪽에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하셨어요? 제 화면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떠요, 저는. 지금 저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 화면 크게 한다고 보니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내용이 뭐냐면, 색깔이 좀 빨갛죠? 여러분들 안 빨갛잖아요. 빨갛다라는 날은 일단 의심하세요. 틀렸다. 틀렸는데, 이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189-960-000만 가산이 되어 있고, 900만 원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9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여기나 여기쯤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넣는 게 맞냐면, 여기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90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900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은 위탁 매출이라고 적는 것보다 제품 매출로 적는 걸 추천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안 틀릴 거니까. 지금 답지에는 아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위탁 판매라는 글자를 썼어요. 위탁 판매라는 글자를 쓰면 내가 의도적으로 900만 원을 더 집어넣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제품 매출로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900만 원에 대한 가산 부분을 이제 조정 등록에 넣어줘야 되죠. 조정 등록에 가서 클릭하겠습니다. F3. 제가 지금 여기 클릭했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F3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매출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매출 원가 가소라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드디어 대응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응 원가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대응 원가는 이미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응 원가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위하고 엔터. 그럼 이제 위탁 매출 누락. 이때는 위탁 매출 누락 써도 뭐 무방하죠, 맞죠? 엔터.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하는 방법은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하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 해서 700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해결은 끝났고요. 잠깐 보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900이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 여기 가서 여기 700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요거 700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매출 자료만 넣는 겁니다. 쌩이 그러면 차감은 언제 적어요? 보통 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산으로 잡았던 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 추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차감의 형식으로 좀 뜨든지 아니면 매출 취소 같은 것이 하나 발생됐든지 또는 상품권 매출이 하나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놈이 무엇이냐면 상품권 매출이에요. 또는 매출 취소, 이 두 가지. 상품권 매출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물건 상품권이 옛날에 배우셨죠? 상품권이 돌아올 때 매출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매출 잡아버리면 세법에서는 매출이 아니니까 차감으로 가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을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여기 조정에 필요한 내용에서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렸던 내용 똑같죠? 우리가 금방 입력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이 내용이 1 F4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불러진다. 이 이야기 이해하셨죠? 1 F4, 1 F4. 단 주의할 점. 2 F4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산물 이 같은 거 뒤에 나와요. 2 F4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고.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에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익금과 반제품, 글자 틀렸죠? 반제품,
어이죠, 어이. 반제품, 부산물, 이거, 부산물, 작업 해물 매각에 보통 재무회계에서는 잡익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세법상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기속 시기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얘는 이제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다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정확하게 이 비용, 이 권리가 의무가 될 때,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이 될 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뭐 부채로 인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나 발생주의나 좀 사실은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뭐 내용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비슷한 글자인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이런 말이 지금 나와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권리가 의무가 다른 이야기죠. 권리와 의무는 확정될 때 그때 인식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터 페이지 18페이지 가볼까요? 18페이지. 음. 1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관련 문제 되어 있고 여러분들 프린터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맞죠? 흑백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난이도 조정을 해놨습니다. 까만색, 검은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난이도로 적어놓은 거예요. 난이도의 의미도 되고요. 좀 잘 틀릴 만한 문제. 난이도 1, 2, 3. 이 빨간색을 이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이 중에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순서대로 복습하시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은색 먼저 하시고 파랑이 있으면 파랑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빨강이 해야 자연스럽게 고속도로에 차가 올라갑니다. 이해가죠? 처음부터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고속도로에 올려버리면 정신 못 차리죠. 맞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뭐 아까 예고한 대로 매출 취소와 상품권에 관련된 매출 이야기입니다. 우리 했던 거 연습 좀 더 하죠. 페이지 79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798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Q5라고 되어 있죠. Q5 저도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798페이지. 자, 이렇게 가보시면, 이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기 회사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드렸던 프린터에도 얘가 있죠? 그럼 얘는 뭐냐면, 답 페이지예요. 답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공부하실 때 되면, 답지 찾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답지를 제가 미리, 눈 빠지게 넘기면서 답을 찾아놨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참 책 바뀌면 답이 어디 있는지 하루 좀 씁니다. 어쨌든 1001.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 시험은 이런 식으로 먼저 처음에 어떤 문제가 너에게 준다라고 딱 일러줘요. 그게 1번이죠. 지금 현재 1번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진입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여기 상단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하셔도 회사 코드는 바뀝니다. 저는 그냥 위에 좀 클릭하는 습관이 좀 들어가지고 따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 옆에 클릭해도 뜹니다. 여기에 9025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화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회사 코드 바뀌시면 자동으로 다 닫아져요. 굳이 안 닫으셔도 돼요. 엔터하면 이렇게 주 아세아테크로 회사가 바뀌는 게 확인되고요. 자, 이번에 1번 수익 금액 조정 명세에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수익 금액 조정 명세에서 얘를 클릭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죠. 문제 1번 요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1번 결산서상 수익 금액은 다음한 것 같아.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두 가지 좀 제시해줬죠? 1F4 1하고 F4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
클릭하셔도 됩니다. 상품 매출 5천만 원 맞아요? 아, 제품 매출 먼저 있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오케이. 밑으로 방향키 내리시고 자, 이번에 상품 매출 1F4 상품 매출을 잡으시면 됩니다. 1번은 끝났어요. 자, 2번 갈게요. 자, 상품 재고액 중 750만원은, 자, 상품 재고액 중 750만원은 얘는 원가죠. 자, 원가 75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815만원에 팔았다. 이거 매가라고 합니다. 750만원짜리 원가를 815만원 매가로 팔았고 시정품으로 거래처에 기반출된 것으로서 2020년 12월 31일 구입 의사 표시를 전달해 왔으나 결산서에는 시정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 아까 우리 했던 적성품 원가랑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뭐 체크하려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체크하라요. 요거. 요게 잘못 가버리면 틀리는 거죠. 상품인지 제품인지 체크 딱 하셔야 내가 이거를 물론 시성 매출이야 쓰셔도 되는데 상품 매출로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클릭 이렇게 합니다. 자, F2 누르시고 상품 매출 그대로 갑니다. 땅. 자, 근거 법령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익 금액 815만원, 대우원가 750만원. 자, 그 다음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을 클릭해서 확인 작업하겠습니다. 815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오케이. 빨간색이 뜨면 틀린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F3 누르시고 여기 이제 대응원가까지 해서 두 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F3는 이 부분을 입력하는 거죠. 여기 수익 금액을 여기 입력하고 대응원가를 여기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에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적성이라고 엔터 치니까 뭐 없네요. 그냥 상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은 815만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탭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매출 원가라고 치면 매출 원가 가서 하나 있죠? 네, 여기서 엔터 치시고 얘가 750만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잡았다는 의미를 조금 부여 한번 해보면 요것이 장부 즉 재무회계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했다라고 치자고요. 내년에 했다라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가 있죠.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부에 그렇죠. 해결되었으면 무조건 추인합니다. 해결되었으면 추인한다는 말은 얘가 이제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요 글자가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추인되면 이것을 추운이 이제 만약에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뭐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다음에 오면 여기에 전하고 엔터 딱 치면 전기 뭐 어쩌고저쩌고만 나온다 맞죠?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시겠네요 맞죠? 엔터 치고 여부 감소 뜨는 거 보이십니까? 유보 감소 이렇게 띄웁니다. 얘가 유보 발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에 유보 감소 요거 썼다라면 틀린 거예요. 지금 혹시 상품 매출 선택하신 분은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시험 채점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있는 글자는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자, 우리 한 개 더 있네요. 3번 한번 가볼게요. 제품 재고액 중 X 제품 500만원. 이거 원가죠? 원가입니다. 원가고 판매가액이 800만원. 얘는 뭐냐면 매가죠. 매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적성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했죠?
결산서에는 위탁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내면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 대응 원가는 처리하였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아래에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에 F2 제품 매출로 가시고, 수익 금액 800에 대응 원가 5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을 클릭한 후 들어와 있는지 확인했고요. F3 누르시고, 저는 F3 누를 때 요거 보고 하는 것이 조금 편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합산되어서 나와요. 밑에 그 글자들이 숫자가 맞죠? 합산되니까 뭐 눈치껏 위에 거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 매출 800만 원. 오른쪽에 제품 매출 원가. 내가 구분하고 싶으면 매출 원가 가소에 관련된 것을 뭐 이렇게 입력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할 것 같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팁. 강제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로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에 직접 입력 방식을 쓰는 거죠. 직접 입력 방식을 쓰시면 여기 우측에 있는 소득 처분이 자동으로 안 떠요. 단점은.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저는 수업하면서 직접 입력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깔끔한 거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F6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F6 이렇게 누르시면 직접 입력 탭이 파랗게 뜨죠. F6 연속으로 누르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재미없군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는 이제 상품 매출 원가 과소 뭔지 좀 완벽해 보이죠? 엔터 딱 치시면 소득 처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소득 처분 1번을 한번 선택해주는 약간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제품 매출 원가 과소 이렇게 해서 여기에 1번 선택해 주시고 F6 한 번 더 누르면 직접 입력이 해제가 됩니다. 자, 시험은 어떤 식으로 감점이 나오는지 플러스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한국 세무사회가 명확하게 어떻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은 제 느낌상이에요. 이 과목은 시험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적요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정확해야 돼요. 얘는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가 그냥 매출원가 가도 2개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 세무사에서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F6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건데 시험상 아무리 생각해도 과목은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메모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888페이지 오프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888페이지의 1번의 내용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조금 이해 조금 하셔야 돼요. 무작정 막 입력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약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고정자산 처분 이익은 입력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에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얘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현재 처음에 항상 문제에서 1번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 이게 결산서상 수익금액입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얘가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고 1F4 제품 매출 자 밑으로 1F4 공사 수익금 금액이 맞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이자 수익 고정자산 처분이 2개는 입력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지금 제가 미리 입력해 놓으니까 불러져 버렸어요. Sorry. 작업 진행률에 의한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총 공사 금액이 들어오고 나서 누적액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적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행률이 이제 100%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여기 도서관 신축 공사 부분에 가보면 공사 계약 기간이 2019년
12월 10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는 원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밑에 약간 코멘트는 달아놨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그래서 얘는 2019년 12월에 시작했지만 완성을 1년 이내에 2020년 9월 30일 날 완성했기 때문에 이때 한 방에 100%다 하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법 조정이 없죠. 맞죠?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입력하되 여기랑 여기랑 이제 혹시 반대로 적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수익 금액 조정도 문제도 안 나와서 5천만 원 나왔기 때문에 F3 누르시고 여기에 가서 이 금액을 공하고 엔터 공사 미수금 가서 5천만 원 다다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 713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 713페이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13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184 맞죠? 9184 별산수당 수익금액 요 내역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1F4 제품 매출 잡아주시고 자 밑에 1F4 상품 매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은 해결됐죠. 자, 이번에 보면 제품 매출, 제품 재고액 중, 자, 20대. 지금 우리가 이제 원가랑 매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가는 100이고, 매가는 130만원인데, 구입 의사 표시한 거는 15대라면, 15대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의 15대는 1,500만원. 맞지요? 네. 그 다음 매가는 130만원 곱하기 15 얘가 지금 매가가 1950만원 여기에 지금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F2 제품 매출 잡아주시고 매가가 1950만원 1950만원, 원가가 1500만원. 그 다음, F3 누르시고, 바로 조정 한번 해버릴게요. 여기에, 시성품이라고 하고 싶으면 F6 누르시고, 시송 매출,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950만원 1번. 오른쪽으로, 시송 매출 원가, 엔터. 15 플러스 엔터 1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왔죠.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해요.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상품권 매출액인데 지금 현재 1,900만원은 이제 여기에 온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상품권이 회수되어야 매출로 본 거죠. 그래서 1,500만원이 현재 상품권 판매액인데 실제적으로 상품권과 교환이 일어난 건 1,000만원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500만원 빼줘야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가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가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언급은 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상품권 판매액이 지금 상품 매출이니까 F2 상품 매출로 갈게요. 여기에 수익금액 마이너스 500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00을 잡으면 여기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는 차감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되었죠. 차감으로 확인되었고 F3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넣는 게 맞겠죠. 여기에 넣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에 상품권 매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상품권 매출 500만원, 입금 불산입.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데이터가, 여기 1950만원에, 여기 500만원에, 다시, 그렇죠. 지금 현재 얘랑 합해져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밑에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게 보여지고,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고. 어쨌든 숫자가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산몰 매각 때는 여기 가서, 여기 하나 더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2, F4. 그 다음 여기 잡이익 갔는데 숫자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잡이익이 일부는 부산물 매각이고 일부는 부산물 매각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탭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에 300으로 교체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다시피 EF4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유형자산 처분이 고정자산 매각 등은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다만 부산물 매각액은 넣어야 된다는 거 하나 봐줬고, 상품권 매출에 관련되어서는 차감이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 F3에서는 입금 불산입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정신없는 것 같은데 상품권 매출이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고, 자, 이번에는 783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 여기 데이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고 있는가? 네. 여기 데이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데이터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1F4 제품 매출 잡아주시고, 내 혼자 하고 있는 거죠. F4 상품 매출. 지금 모니터 왔다 갔다 그러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 저 밑에 2번까지 갈게요. 영업외 수익 중 잡이는 그 말 있죠. 하나 더 가겠습니다. EF4 잡이익 가서 엔터 잡고 탭 잡고 여기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제 얘는 고쳐줘야 되는 이유는 부산물 매각이 꼭 잡이익 여기만 잡이익 아닌 부산물 매각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인데,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산한 것이 아닌데, 맞죠? 그 다음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굳이 매출원가까지 취소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원가 취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취소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에 상품 여기 인정 확인하고 구분에 상품 매출 수익 금액 마이너스 5천 딱 하고 조정 갔더니 여기는 이제 취소시킬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5천이 마이너스 차감으로 되어 있고 F3 누르시고 여기 가서 F6 누르는 것도 괜찮죠. 상품권 매출 잡아주고 5천만 원 1번 이렇게 하는 게 그 1번에 대한 해석입니다. 1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상품권 매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기는 이제 추인하는 문제가 좀 안 나왔는데 추인하는 문제도 좀 보면 좋은데 일단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당사는 제품을 시형 매출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 매출된 거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런데 매출원가는 적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출원가는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맞죠? 이제까지 문제는 매출원가까지 대응원가라고 해서 매출원가까지 잡았지만 이 문제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얘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맞죠?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F2 제품 매출 여기에 3천만 원만 잡아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 가산 부분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 F3 넣으시고 여기에 제품 뭐지? 시용 매출이라고 할까요? 시용 매출 시용 매출로 해서 그냥 제품 매출 써도 상관이 없을 거라 봐요. 3천에 1번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지금 현재 3천만 원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입력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3천과 여기 5천이 또동동동 하면 오른쪽 2천이 남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여기 아래에 2천만 원 있다고 해서 이쪽에 2천만 원만 적는 것은 총익주의 원칙에 틀리는 거예요. 순익주의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관문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수익금액 조정 2. 현재 문제는 안 났는데요. 현재 문제는 안 났는데 얘가 나올 적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 및 애누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얘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을 한다.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아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죠. 그래서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 가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이 있다라면 여기에 직접 입력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현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에 마이너스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 순이익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어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은 여기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많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세무조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빼야 되는데 여기서 뺐잖아요. 당기순이익은 똑같죠. 이게 세무조정 해야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차피 세무조정까지 해버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해당 매출의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해서 강제로 마이너스 척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나 매출 할인을 이런 이야기 했죠. 비용 처리했다라면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으므로 세무 조정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비용 처리가 혹시 안 되어 있다라면 기타 수익 금액 조정 가서 조정도 해주고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수익 매출 취소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 금액의 마이너스로 취소시켜주고 이해가시죠? 강제로 입력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타 수익에 가서 조정해주고 세무 조정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 이런 문제가 없죠.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F3 누르고 조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에 근데 문제는 아마 나오면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나오면 차감 부분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책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근 문제로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안 나온 지 꽤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업한 지 지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데이터가 쌓여져서 적혀 있는 거고 과거에는 책에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이제 사라지면서 제가 이제 장부로만 남아있는 형식입니다.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는 산식을 제가 이제 밑에 집어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넘어가고 약간의 이론이 좀 첨가된 부분이네요.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수익 금액 조정. 원칙은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아까 문제 보셨죠? 예외. 1년 미만 건설은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에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인도 기준의 의미는 이제 완성 기준이다 생각하면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책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는. 그래서 1년, 아까 같은 문제가 오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건데, 올해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년 미만의 건설은. 여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요. 요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 오케이. 뭔가 있어 보이는 약자입니다. 여기 제가 저장해놨어요. 위탁 매출이나 제품 매출 등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나 F2를 이용해서 제품 매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근거 법령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수익 금액은 두 군데가 입력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수익 금액 조정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F3에도 들어간다. 다만 나중에 요거 헷갈리더라. 여러 수강생분들이 대응원가도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적어놨어요. 여기는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는 입력 안 합니다. 요 부분 하이라이트 이상하게 뭐 쉬운데요. 근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또 적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적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적는 거 아니에요. 조정 등록에만 입력이 됩니다. 보통 자동이나 수동으로 기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응원가는 여기 입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감에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밑에 거 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간혹 밑에 데이터랑 위에 데이터랑 플러스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랑 해서 그냥 이렇게 200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매출 쪽에는 자, 이 부분 또 이론 파트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원래는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랑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지급 조건부랑 똑같은 게 완성도 기준 지급이죠. 이것과 이거 차이가 뭐죠? 부가세법에서는 이제 장기라고 할게요. 그냥 장기 할부는 의미가 없으니까 답이 똑같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 지금 장기 할부 판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주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주기로 한 때인가? 지급하기로 한 때인가? 네, 그렇죠. 지급할 때, 뭐 이렇게 쓸게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할 때.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적혀. 대가의 각 부분을 이렇게 준다라면, 부가세법은 이때 매출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공급 시기로 인식한다는 말이죠. 중간 지급 조건부도 이때 돈을 지급할 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할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인식 안 해요. 한 방에 인식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 나올 때 거기에 장기 할부 요건에 들어가면 위에 부분, 매입 매출 전표의 위에 부분은 부가세법에 의해서 적어야 되고 아래 부분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적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장기 할부 판매는 얘랑 얘 차이는 뭐냐면요. 물건의 지급 시기가 장기 할부는 최초에 일어나요. 최초에 물건이 인도가 되고 돈은 늦게 주는 거죠. 중간 지급 조건부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은 물건이 뒤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물건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넣고 중도금 넣고 물건 오고 이런 식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먼저 인도되고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는 형식이죠. 위에랑 아래랑 차이는, 장기 할부는 물건이 먼저 인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전부 다 매출로 인식해버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때 전액 다 매출로 인식해버리죠. 단 부가세법에서는 여기에 돈을 받기로 한 금액만 공급 가액으로 따지는 뿐이죠. 장기 할부 요건은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 요런 조건이 있고,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은 6개월 이상이죠. 6개월 이상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초에 주는 금액이 계약금이죠. 계약금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습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장기 할부 요건에 맞으면 장기 할부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보통 할부로 그냥 일반적인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는 명목 가치에 의해서 최초에 그냥 한 방에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산 시 예를 들어서 인도 기준 또는 회수 기준으로 도래일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때 세법이 용인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시험 칠 때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까 제가 적어드린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합니다. 예외는 있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수 기준으로도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책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시험 칠 때는 이 부분 생각하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적어놨네요. 제가 장기 할부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죠? 마지막 주요 내용. 매출 취소가 발생되면, 매출 취소가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나왔네요. 기타 수익 금액에 마이너스로 처리해준다. 상품권 매출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무 조정한다. 기출 70이라는 70회차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70회차. 지금 우리 몇 회차인데요? 90, 여러분들 5회차 도전이죠. 95회차. 진짜 오래됐죠. 그때 매출 취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라고요. 대응원가도 취소시킬 때 이렇게 대응원가 시키면 얘는 입금불산입, 즉 송금산입으로 가고, 얘는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으로 해서 크로스로 날아갑니다. 크로스로 날아가고 얘는 수익금액 조정에는 안 나타나겠죠. 그렇게 됩니다. 해결이 되면 플러스 해준다는 말은 이제 보험만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인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매출이랑 이거 매출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수익금액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처리해주고, 조정에는 차감 항목으로 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요즘 최근 문제는 상품권 문제로 문제가 나오는 게 좀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관련 문제까지 해서 우리는 첫 번째 과문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